안녕하세요. 저는 베리타스 기술영업본부에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웅모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최근 베리타스가 출시한 플렉스 5150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기업들의 IT 환경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유닉스 그리고 센스토리지로 대표됐던 어떤 사일로 시스템 형태에서 x86 기반의 가상화, 그리고 오늘날에는 프라이빗, 퍼블릭, 이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 많은 기업들의 운영하고 있는 IT 환경을 들여다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클라우드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수년간 운영해오신 레가시 시스템, 그리고 x86 기반의 어떤 가상화 시스템, 그 원격지, 지방이든 해외든 원격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온프렘 데이터 센터와 함께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계해서 혼용해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 이런 다양한 IT 환경을 혼용 운영하고 있는 게 가장 특징적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베리타스는 2011년 하반기부터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까지 약 딱 10년이 되는 해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매년 이루어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많은 기업들로부터 어떤 기능적인, 그리고 어떤 성능적인, 그리고 서비스적인 이런 모든 측면에서 신뢰와 검증이 됐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 베리타스는 SMB를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를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인업을 갖춘 게 가장 주요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어떤 특정 가상 환경에서의 어떤 시스템만 운영을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커버리지 할 수 있는 버추얼 형태의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테임리스 환경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텀 리텐션이 필요한, 장기 보관이 필요한 이런 테이블 대체할 수 있는 저희 액세스 어플라이언스까지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을 저희가 출시를 했고 딜리버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션 동안에는 이 다양한 라인업 중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한 플렉스 5150에 대한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5150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그리고 활용 방안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5150 어플라이언스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적, 그리고 아키텍처적인 특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렉스 5150 어플라이언스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진 않고요. 원류 사이즈의 어플라이언스로 구축이 되고,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외장 쉘프를 확장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냥 싱글 단일 모델이고요. 그래서 용량,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유저블 용량도 14.5테라로 픽스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헤비 워크로드를 감당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 좀 더 적합한 그런 어플라이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다커베이스에 컨테이너 기술이 탑재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작은 어플라이언스가 아니라 작지만 강력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라이언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플렉스 5150 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 무엇보다 먼저 이제 5150이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환경을 타겟으로 설계됐다는 점, 그리고 확장할 수 없는 단일 모델 14.5테라를 제공하는 점, 그리고 기존 다른 어플라이언스와는 다르게 다커 엔진을 탑재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이상적이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은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준비한 이 5가지 베스트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좀 이제부터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5150을 소규모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적용해서 전체 통합 배관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주센터가 아닌 해외, 지방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커버리지하는 그런 목적.
그리고 세 번째는 주 데이터를 실제로 처리하지 않는, 그러니까 백업 마스터로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백업 이후에 애저든 AWS든 퍼블릭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솟아날 수 있는 이런 구성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데이터 센터 내 안에서 특정 랩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하나의 시스템이지만 업무별로 이제 백업 시스템과 저장소를 분리해서 구축해야 되는 이런 요건이 있다라 한다면 플렉스 510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 5가지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소규모를 위한 통합 백업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백업 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 됐던 가상화 시스템이 됐던 플렉스 5150을 통해서 전체 통합 백업을 구축할 수 있는 형태로 딜리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은 환경이라면 어느 정도가 맞나, 어느 정도면은 작은 환경이라 할 수 있겠나. 물론 제 판단 기준에서는 백업 소스 기준으로 약 한 5테라 정도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근데 맥스는 약 10테라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5150으로 충분히 커버리지가 가능할 거고요. 호스트 기준으로면 피지컬이든 버추얼이든 약 20대에서 30대 정도 되는 규모라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용량을 확장하는 요건이라든가 테이블 솟아내야 되는 요건이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작은 규모의 해외 혹은 또 지방의 데이터 센터의 통합 백업 플러스 원격지로 솟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로 아래에는 데이터 센터가 대전에, 구미에, 그리고 해외에는 인도에 있다고 했을 때 플렉스 5150 어플라이언스를 각각 데이터 센터에 배치를 해서 1차 백업을 수행한 후에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는 주센터로 원격 복제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1차 백업 플러스 주센터로 데이터 백업을 통합할 수 있는, 소상까지 연계해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플렉스 5150뿐만 아니라 백업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넷백업 5250이나 5340 같은 장비와 함께 구축이 됐을 때 5150 플렉스 장비를 백업 마스터 서버 전용으로 활용해서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워크로드는 백업 미디어 서버, 다른 장비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백업 마스터 서버로 구축되는 플렉스 5150에서는 정책 구성이라든가 모니터링, 총체적인 관리 역할만 하는 그런 역할로 구성을 한다면 이 또한 아주 괜찮은 활용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클라우드로 솟아나는 것까지 연계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내에서 1차적인 백업을 수행을 한 이후에 저희가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머신을 또 배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 같은 다양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백업 데이터를 솟아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라면 이 플렉스 5150 장비를 통해서 1차 데이터 센터 백업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솟아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각 업무별로 백업 시스템을 분리하거나 백업 저장소를 분리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플렉스 5150을 적용을 한다면 각각의 부서별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끔 다양한 형태의 인스턴스를 저희가 배포를 해서 각각의 요구되는 백업 시스템을 분리해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 부서에서는 별도의 도메인, 그리고 B 부서에서는 또 다른 백업 시스템을 플렉스 어플라이언스 5150을 통해서 배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플렉스 5150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 5150은 기본적으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백업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토리지, 거기에 디듀 엔진과 OS 하드닝 기술까지 여기 한 번에 관리될 수 있는 패치 업그레이드 포함되겠죠.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빌트인된 통합 백업 어플라이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베리타스가 런치를 했었던 5250이나 5340 같이 백업 올인원 어플라이언스로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은 동일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셔도 되고요. 하드웨어적인 특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내장 OS 디스크는 SS 디스크를 채용을 해서 미러 구성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8테라 디스크를 4개를 레이드 10으로 해서 총 가용량 14.5테라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고요. 뒤에 HB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1G UTP 타입을 4개까지 지원을 하고 선택적으로 이제 추가 옵션을 구성할 수 있는 거는 UTP 타입의 10G 혹은 SFP 타입의 10G 혹은 25G를 추가를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하는 인터페이스의 어떤 요건이나 수량에 따라서 충분히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플렉스 5150이 갖고 있는 거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유연성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탠드얼론 머신처럼 하나의 컴포넌트, 하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인스턴스 배포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컨테이너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엔진을 통해서 넷백업 마스터 서버라든지 넷백업 미디어 서버 혹은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위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다양한 인스턴스를 각각 기업의 데이터 센터 환경에 맞게끔 배포할 수 있는, 실제로 제가 배포 구성을 해보니까요, 한 5분, 10분 내에 전부 완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게 있다면 온디맨드 형식으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즉각적으로 구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특징이고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플렉스 5150의 다양한 활용 사례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특징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플렉스 5150은 올인원 어플라이언스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원료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내부에는 빠른 성능을 위해서 SSD 미러 디스크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커 기반의 컨테이너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싱글 사이즈 14.5테라라고 하는 가용량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활용 사례 측면에 있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소규모 기업의 통합 백업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규모 해외 그리고 지방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백업 그리고 주 센터로의 복제 소산까지 통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가 전용 마스터 서버로 플렉스 5150을 활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백업 이후의 데이터를 애저나 아마존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백업 후 소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센터 내에 업무별로 다른 그리고 백업 시스템을 2개 이상 구성해야 되는 그런 분리된 백업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건이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 환경이라면 가장 적합할 거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즘 많은 소규모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대규모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해킹이나 랜섬웨어로부터 굉장히 민감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플렉스 5150은 기본적으로 IDS, IPS가 탑재돼서 강화된 그런 보안 모듈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해킹이라든가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백업된 데이터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고요. 복구가 필요할 시 100% 복구 가용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어플라이언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세션을 공유를 드렸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